자, 우리 이번에 2018년 이제 2회 유통관리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를 보면은 유통 경로상의 갈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갈등은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수평적 갈등하고 수직적 갈등이 있는데, 수평적 갈등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동일한 경로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같은 경로상에 있는 거 있죠. 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들끼리 발생하는 갈등을 얘기하고, 수직적 갈등은 잘 아시겠지만 위에서 아래로 상하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봤을 때 자, 옳지 않은 건데, 자, 유통업체 한번 2번을 볼게요. 규모에 따라 힘이 감소한다. 자, 이게 함정일 수가 있는데, 업체의 규모에 따라 힘이 감소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힘이 감소했다고 해서 갈등은 사라질 수가 없어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만 갈등 자체가 수직적이든 수평적이든 항상 있어요. 왜냐하면 구성원들끼리 의견이 충돌할 수 있거든요. 특히 경로상에서는 뭐야? 제조업자,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로 이어지는 전통적 채널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들도 결국은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수평이지만 따지고 보면 수직적이잖아요. 그렇죠? 제조업자가 맨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도매상, 소매상이 있는데 이들은 어떤 관계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조금씩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서로 간에 이익 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서로 간에 싸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2번을 보면은 여기서는 갈등이 거의 다 사라진 상태다라고 했는데 절대 갈등은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가장 틀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그리고 2번을 보면은 이제 VMI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나와 있는데, 자, 먼저 여러분들 VMI 같은 경우는 최종적인 그 적정 납품량 결정하는 거예요.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인데, 자, 옳지 않은 건데, 자, 가장 눈에 띄는 게 사실 1번이에요. 한번 볼게요. 제조업체나 도매업체. 자, 여기서 이제 유통 경로에서는 가장 상위층에 속하는 제조업체랑 그 다음에는 도매업체인데 이들이 재고 관리하던 방식이 기존의 소매업에 의한 실시간 발주에 따른 조달 방식으로 발전했다고 했어요. 자, 실시간에 따른 발전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 보기 어려워요. 자, 보면은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재고를 우리가 보충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 보충하려면 그 시간들이 필요하거든요. 일종의 리드타임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완전히 간과시킨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서 우리는 가장 옳지 않은 것을 볼 때 1번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들은 이에 따른 어떤 발주 처리 비용이 감소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맞거든요. 그래서 답은 1번이 가장 옳지 않은 거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번을 보면은, 자, 정보기술. 가끔씩 이런 문제는 4과목하고 겹쳐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기술의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유통하고 관련된 거예요. 유통하고 말고 다른 건 다 제외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제 뭐 경쟁력이 당연히 증대되죠. 기술이 발달하면 경쟁력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기술이 발전해서 우리가 각각의 분업화된 내용들, 특히 5번 보면은 이거는 지금 나왔죠. 정보 통합이 중요하다. 자, 통합이 당연히 중요합니다. 각각은 서로 간에 기능이 분업화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기술이 발달해서 우리 ERP, 전사적 자원관리 아시죠? 다 연결돼요. 체인화됩니다. 그래서 각각이 분업화돼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발전 덕분에 소매업체에서 취급하는 최소 유지 상품 단위의 수가 크게 감소한다. 자, IT가 발전했어요. 근데 상품을 최소로 유지시켜요. 그래서 그 수가 감소한다. 자, 만약에 감소한다. 그러면 효율적인 운영은 가능해요. 하지만 결국에 재고잖아요. 그렇죠? 재고도 어느 정도 일정량은 남아 있어야 돼요. 만약에 급하게 손님이 찾거나 할 경우에 되는 우리가 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 A 업체에서 이제 재고를 분명히 있어요. 창고를. 그럼 창고를 대여하게 되면 거의 유지비랑 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잡비도 들어가는데 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소비자가 갑자기 니즈가 생겨서 나 이거 사고 싶어. 그럼 어때요? 우리는 재고를 갖고 있으면서 그거를 처분을 하면 돼요. 처분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돼? 다 없어지게 되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 공간을 임대할 이유가 없어. 그럼 임대료도 없어져. 각종 잡비도 없어져. 그렇죠? 하지만 만약에 소비자 찾고 있는데 우리가 재고가 하나도 없어. 그럼 우리는 판매 기회를 놓칠 뿐더러 이미지까지 상승하지 못하고 하락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같은 경우는 전제가 있어야지만 좋은데 이번은 수가 크게 감소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실현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감소는 되지만 효율적으로 운영은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는 2번이 정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4번 보면은 이제 요게 간혹 나옵니다. 1년에 우리가 3번 보는데 그중에 한 번씩 꼭 나오는 문제인데 최근 국내 유통 변화에 대한 시사점은 옳지 않은 것. 시사점이에요. 이제 앞을 내다보는 건데 한번 여러분들 쫙 보시면은 거의 뭐 무점포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 1번. 맞죠? 요즘 여러분들 자동 판매기나 홈쇼핑이나 이런 것들 전부 다 무점포 소매상이에요.
다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통적 유통 채널이 약화되고 있다. 자, 전통적 유통 채널. 우리 좀 전에 했던 문제도 있었지만은 제조업자, 도매상, 소매상, 오프라인으로 연결되는 부분들 얘기해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다 전자상거래, 온라인, 그쵸? 이런 B2B 다 그런 걸 많이 쓰잖아요. 그쵸? 아무래도 전통적인 채널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유통업체 영향력이 증가한다. 자, 유통업체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뭐 이마트나 이런 거 보면 다 있잖아요. 다 대형화되어 있습니다. 그쵸? 근데 이들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들은 결정적으로 소비자하고 가장 면대면으로 마주치는 부분들이에요. 제조업자하고는 우리가 소비자가 마주치는 것보다는 어때요? 이런 중간상들, 특히 소매상에 해당되는 이들하고 우리가 마주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의 영향력이 더 큰 거예요. 이들의 물건을 떼오고 관리하고 보관을 하기 때문이죠. 자, 근데 5번을 보면은 제조업자랑 도매업자, 소매업자의 각각의 역할이 뚜렷하게 구분되고 있다. 자, 이거는요, 예전에는 가능했던 거예요. 예전에 같은 경우 우리 말씀드렸지만 제조업자,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 이렇게 일반적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제조업자는 만드는 역할을 하고요. 도매상은 그걸 대량으로 가져와요. 그러면 가져온 걸 갖고 소매상한테 조금씩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그 소매상은 우리하고 소비자한테 물건을 파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일반적인 루트였고 이들이 각각 역할이 나눠져 있었어.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제조업자가 직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직거래. 여러분들 블로그나 이런 걸로 갖고 내가 직접 키운 채소를 소비자하고 전화해서 직거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을 모호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완전히 구분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예 정답하고는 거리가 멀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을 보면은 체인 사업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체인 사업 간혹 나오는데 체인 사업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프랜차이즈가 제일 많이 나오긴 해요. 근데 여기서 묻는 거는 그건 아니고 자, 보면은 동일한 업종의 소매점들. 자, 소매점은 우리 소비자하고 가장 면대면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 얘기해요. 가게들. 이들이 공동으로 구매한다. 이제 물건을 띄워올 때 공동으로 구매하고 같이 팔아요. 여러분들 뭐 연세점 같은 걸 많이 보셨을 텐데 그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공동시설 활용 등 공동사업을 수행한다라고 돼 있는데 자, 얘네들 특징은 이제 조합형이에요. 우리 여러분 조합이란 거 아시죠? 무슨 협회, 조합, 협동조합 이런 것처럼 같이 자기들이 일정 정도의 자본을 끌어모아서 어떻게 돼요? 같이 물건을 구매하는 거예요. 그 돈으로.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판매를 하면 판매 수익도 같이 나누는 형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1번 조합형 체인 사업이다 라고 해서 나옵니다. 개념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다 볼 수 있습니다. 자, 6번 도매상에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이게 한동안 안 나오다가 요즘에 다시 나오기 시작하는데 한번 볼게요. 자, 현금 도매상은 당연히 현금 거래를 합니다. 예, 맞는 얘기고요. 트럭은 이제 주로 한정된, 자, 그럴 수밖에 없어. 트럭이 커봤자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품목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주절은 내용이 맞고요. 종속절을 보면은 소매상의 고객들에게 직접 제품 운송한다. 내가 트럭 가지고 제한된 품목만 가지고 배송해서 갖다 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섬마을에 보면 어떤 아저씨가 트럭 갖고 막 돌아다니면서 물건 파는 걸 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 경우가 트럭 도매상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모든 제품을 다 갖고 있는 건 아니죠. 아닌데 일정 정도의 제품과 주문받은 거에 대해서만 갖고 파는 거예요. 자, 3번. 직송은 뭐예요? 생산자가 직접 소매상한테 배송하도록 한다. 자, 말 그대로 지금 바로 가는 거예요. 우리 버스 할 때 직행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바로 가서 보내주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근데 4번을 보면은 소매상들이 진열 도매상을 이용하는 이유는 자, 소매상들이에요. 매출 비중이 낮은 품목에 대해서 소매상이 직접 진열과 주문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 매출에 대한 비중이 낮은 품목들 분명히 있어요. 잘 안 나가는 것들이 있는데 자, 이걸 가지고 소매상이 직접 진열과 주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들은요. 진열 도매상은 주로 진열하는 쪽만 가게 돼요. 여러분들 수식어를 보면 이해가 되시겠지만 얘들이 다 책임져 주는 게 아니거든요. 제품 자기들이 갖고 오면은 어떻게 해서 일종의 카운슬러 역할을 하는 거죠. 어떤 제품을 이렇게 앞으로 놓고 안 팔린 거 뒤로 빼고 진열만 해준 걸 얘기하지 무슨 진열과 주문을 하는 것이 모두 중요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